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걱정하시는 것 바로 돈이죠. 나이 들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노후에는 돈이 최고의 무기지. 맞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하루하루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재산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은 노후에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들에 대해 솔직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정말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하나의 지혜와 함께 해주세요. 노후의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쓸모없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 들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말씀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쓸모없다는 느낌입니다. 평생 일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는 그 느낌.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70대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셨고 연금도 든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퇴직 2년 만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이 없더라고요. 전화도 안 오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돈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노년을 지탱합니다. 손주에게 필요한 할머니, 동네 텃밭에서 조언을 구하는 이웃이 있는 할아버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다시 살아납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귀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빨라져도 여러분만이 가진 경험의 깊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대화 없는 고요함, 침묵보다 깊은 외로움.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도 대화가 없으면 그보다 깊은 외로움은 없습니다. 50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도 대화가 끊기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삶이 됩니다. TV만 보며 하루가 가고 밥만 같이 먹고 각자 방에만 있다면 그건 가난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근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면 내가 유령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제일 서러워. 요즘은 카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처음엔 어색했겠지만 그 작은 소통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말을 걸 수 있는 사람 하나,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의 존재가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말문이 닫히면 마음도 닫힙니다. 비록 서툴고 어색해도 대화의 창을 열어두세요.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짧은 대화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외로움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말하는 것, 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노후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목표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공허함.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을 때 삶이 무너집니다. 퇴직 전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퇴직 후에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주말이 오는 것도 두렵고 명절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작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오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산책. 의미 있는 하루는 통장보다 마음을 채웁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못했던 취미생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할머니도 계십니다. 90세에 그림을 시작해 전시회를 연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시간을 다르게 만듭니다. 내일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구석에 앉아 있을 때, 대화에 끼지 못하고 TV만 보고 있을 때, 명절에 할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깊은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함께 있어도 나는 그냥 곁에 끼워진 존재인가 싶을 때 그 쓸쓸함은 가난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명절에 다 모이면 젊은 사람들끼리만 대화하고 나한테는 밥 먹었어요? 이것만 물어봐. 내 이야기에는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정말 외롭더라고. 가족 안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할 때의 고독은 잊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랑하고 키워온 가족에게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이 노후의 진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녀에게 오늘 보신 것, 느끼신 것을 짧게라도 나누어 보세요. 가족 대화에 먼저 참여해 보세요. 요새 학교는 어때? 회사 일은 좀 괜찮아?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질문 하나가 대화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늙은이가 무슨? 이제 와서 배워서 뭐하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스스로를 너무 일찍 포기하고 계신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배울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라며 망설이셨지만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고 손주와 화상통화를 하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삶도 나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못할 거라고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주민센터 교육, 노인대학. 여러분을 기다리는 배움의 장소가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 10분이라도 걷는 것, 한 줄의 일기를 쓰는 것. 이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다시 채워줄 것입니다. 건강 문제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요즘 노인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체적 질환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받기도 망설여집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플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불면증, 식욕 저하, 흥미 상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관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또한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마음 관리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쉬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산책하며 자연 느끼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마음의 면역력을 키웁니다. 무엇보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마음이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공허함.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마음의 위기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살아오신 여러분에게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경로당에서 풍선 아트를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봉사를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듣는 기쁨, 이웃의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는 따뜻함.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을 지탱합니다.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진짜 무서운 건 돈보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느낌입니다. 돈은 부족해도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혜, 따뜻함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나를 위한 작은 취미 하나 시작하기.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 사람들과 마주치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재능 나누기. 매일 감사한 것 하나씩 떠올려 보기.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오신 그 여정 자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지혜를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